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경제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참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세금 중에서 적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뭐 없지만 그래도 절대 금액으로 꽤 금액이 큰 것이 양도소득세이고 그 다음이 아마도 상속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것을 보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실제 생활에서 증여세를 걱정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인데 이는 자신의 노후 생활도 있고 해서 생전에 자식에게 증여 방식으로 재산을 넘겨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 걱정해야 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부부가 평생을 집 한 채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 자식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택이 최근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식에게 물려줄 주택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가 왕왕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 금액이 10억 원이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이상인 경우 통상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통계를 보면 2021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원을 돌파해서 4년 전에 대비하여 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집 한 채를 상속하면 이제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속세는 상속인이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잘못 계산하면 가산세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라빠의 주택 관련 세금 공부하기 22번째 시간인 오늘은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 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인데 상속재산 가액과 사전 증여 재산을 더하고 상속 공제와 비과세, 공과금, 채무, 장례 비용 등을 차감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된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상속재산 가액인데 현금이야 그 금액으로 평가하면 되는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고 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 기준일 6개월 전부터 6개월 후까지의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단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이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게 됩니다.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 기준일 전 2년에서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가액은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증여시의 시가를 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많이 복잡한 편입니다. 시가라는 것이 주택이 매매되는 경우는 그 가액이므로 문제가 없지만 증여와 산속은 매매가 아니고 집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을 찾기가 쉬우므로 시가를 산정하기가 아무래도 좀 낫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평가 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평가 대상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의 차이가 평가 대상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평가 대상 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가 평가 대상 주택의 공동주택 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등인데, 여기서도 이 요건이 해당되는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 논리를 다 가져다 붙였음에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으로 주택의 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즉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과 같은 개별 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과 시군 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이 있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시 가격조차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냥 주택만 가지고도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운데, 현실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과 같이 특수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어려운 상속재산의 평가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접속 경로는 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조회 발급, 세금 신고 납부, 상속 증여재산 평가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 사례 가액이나 토지 개별주택의 기준 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 말고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 역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상속 개시일 10년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5년 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더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꼼수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자식에게 사전에 증여를 해도 10년 이내의 것은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IT의 발달로 웬만한 것은 다 나오게 되니, 혹시라도 금액이 비는 것에 대해서 상속인이 증거를 가지고 소명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누진과세이므로 사전에 증여세를 내고 미리 상속 가액을 줄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장기 플랜으로 사망 10년 전보다 훨씬 전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때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공제를 통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서 이중과세는 안 되게 합니다. 다음에 봐야 할 부분이 상속공제인데, 이것이 세금을 줄이는 영역이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상속공제에서 기본으로 알아야 할 것은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단 2억 원을 기초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은 금액은 최대 30억 원을 한도로 하는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인적 공제로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를 하고,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미성년 가족에게는 1인당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미성년자 공제를 하고,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1천만 원에 기대되는 나머지 수명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다 합쳐서 5억 원이 안 된다 싶으면 일괄 공제로 해서 5억 원을 공제받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있어 배우자 공제를 하고 거기에 그 일괄 공제 5억 원을 적용을 하면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 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 중인 직계 비속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성인으로서 피상속인과 계산하여 1세대 1주택에 동거하고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6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집, 취하,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아주되 그 동거하지 않은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5년 동거하다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2년 따로 살다가 제대해서 다시 동거를 시작해서 5년을 살았다면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봐주기는 하는데 그 기간이 12년이 아니고 10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피상속인이 내지 못한 공과금이나 채무 그리고 피상속인의 장례식에 들어간 비용 등도 공제를 해주니 참고하시고 나중에 실제로 이를 당한 경우에 잊지 마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식을 보면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보여드리는 그 상속세율표를 보시면 증여세율과 같은 과세 표준 구간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다가 세액 공제를 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액 공제의 종류에는 증여세액 공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신고 세액 공제 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액 공제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을 상속 재산에 가산한 경우에 증여할 당시에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 과세를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았는데 현지의 법령에 의해서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중과세 방지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신고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 납부이고 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인지 신고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이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서 상속세를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일단은 신고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은 제때 신고를 안 하거나 급하게 하느라고 제대로 계산을 못하고 오류가 있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정확하게 제때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세에 그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있듯이 상속세에서도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주택 관련 세금 공부하기를 기획할 때에는 세금에 대한 영역이 너무 넓다 보니 주택가 세금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정리를 해보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꽤 긴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주택에 관한 부분이고 부동산이 급등한 것도 주로 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영역만을 열심히 정리를 해보기는 했는데 워낙 폭넓고 방대한 양이라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 이 영역은 한 번 보는 것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고 여러 번 봐주어야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이 세법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또한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쫓아가며 공부를 해야 하는 참 까다로운 영역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세법을 공부해 두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부자가 되었거나 부자가 되려고 하면 필히 알아두어야 할 영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세법을 공부해서 실생활에 적용을 하다 보면 제가 입에 달고 이야기하는 즉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실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를 많이 하셔서 부자 되시고 세금은 절세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 정리한다고는 했지만 실제 적용하실 때는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오류를 방지하고 확실하게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부자라빠의 주택 관련 세금 공부하기를 22편까지 계속 구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